최근의 이슈를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코토덕의 뇌피셜까지 들어볼 수 있는 코토덕의 이슈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현재 2,600만원의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지 못한 9천만원의 배상금도 있죠. 평생 빚더미에 남게 생긴 이 아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난 2014년 아이의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몰다 사거리에서 과속을 하던 차와 충돌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차량과 오토바이 모두 각각 황색등, 적색등의 신호 위반을 하고 사고가 났기에 둘에게 50대 50의 잘못이 있다고 서로 합의하였고,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차량 운전자에게는 5천만원의 치료비와 보험료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1억 5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베트남인인 어머니는 한참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보험사는 배상금 중 어머니의 몫인 9천만원을 제외한 6천만원을 아이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였고, 보험사에서는 어머니가 와야지만 나머지 9천만원을 줄 수 있다는 말을 전달했고, 그렇게 6년 전의 사건이 끝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던 2019년 보육원에 맡겨진 이 아이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라오게 됩니다. 이 편지의 발송인은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상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91만 5천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2월 6일부터 이 사건 소장본부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700만원을 아이가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남 대신 갚아준 빚에 대해 원래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상황에서는 합의를 50대 50으로 봤으므로 보험사가 차량 운전자에게 지불한 보험료 약 5천만원 중 절반인 2,700만원은 50%의 책임이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으니 채무, 그러니까 빚은 자연스럽게 법정 상속자인 아내와 아들에게 돌아갔는데, 아내는 베트남으로 가버렸으니 아이에게 해당 구상권 청구에 대한 편지가 가게 된 것이었죠. 해당 구상권이라는 것은 소장이 발급되고 14일 이내에 항소를 하거나 응하지 아니하면 강제로 집행되는 효력이 있는 문서였고, 이를 보게 된 아이의 큰아버지는 차량사고 관련 전문 변호사이자 유튜버인 한문철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을 보게 된 한문철 변호사님은 크게 분개하여 끝까지 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부모도 없는 아이에게 평생의 빚을 지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제가 싸워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험사는 2014년 종결된 해당 사건을 6년이나 지난 지금 꺼내와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일까요? 이건 뇌피셜도 있고 한문철 변호사님의 의견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에서는 차량 운전자에게 5천만원가량을 배상했고 아이에게는 1억 5천만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에서는 어머니가 오지 않으면 어머니의 몫인 9천만원을 줄 수가 없다는 말과 함께 6천만원만을 아이에게 배상해 주었죠. 그렇게 아이는 하나뿐인 가족인 아버지를 잃고 6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생활하며 배상금인 6천만원을 다 쓰게 되었고, 아이는 결국 보육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6년 동안 어머니의 몫인 배상금을 챙겨가지 않은 것을 눈치챈 보험사에서 아이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이에게 구상권에 대한 항소나 이의 제기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판단,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지불한 5천만원 중 50대 50의 책임과 같은 절반가량인 2,7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구상권 청구라는 게 뭔지 알 턱이 없는 아이는 구상권대로라면 부모도 없는 아이가 계속해서 해당 빚에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차량과 관련된 사고에서 뛰어난 경력이 있는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의 큰아버지가 올린 게시물을 확인하고 분노에 차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구상권 청구에 제기했던 의문점은 1. 애초에 엄마에게 9천만원, 아이에게 6천만원을 지급을 해놓고 왜 2,700만원 전부를 아이에게 받으려고 하느냐? 2. 아이가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구상권을 청구하느냐? 3. 결론적으로 아이에게 줄 돈 9천만원은 꼭 갖고 있으면서 왜 받아야 할 돈 2,700만원은 달라고 요구하고 있느냐? 입니다. 그렇게 분노에 차오른 한문철 변호사님은 아이를 평생 신용불량자로 만들려고 했던 보험사에 분개하여
아이의 큰아버지와 계속해서 접촉하며 법적인 조언을 이어나갑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아이의 큰아버지에게 법적인 조언과 해당 사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한 걸 안 보험사는 아이의 큰아버지와의 통화에서 말씀 주신 대로 아이 목만큼만 돈을 받겠다. 750만원만 주기 바란다. 500만원을 미리 입금하면 소장을 취소할 것이고 차후에 잔액 250만원을 입금 바란다. 라고 꼬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이 소송을 진행해준다며 아이의 큰아버지에게 그 돈도 줄 필요 없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500만원도 250만원도 입금하지 않은 채 한문철 변호사는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소장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아이의 큰아버지로부터 듣게 됩니다. 해당 사건이 각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며 공론화되고 든든한 한문철 변호사를 아군으로 모시고 있는 걸 안 보험사는 소장을 즉각 취소하고 빤스런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님은 크게 아쉬워하며 좀 더 빨랐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야 이거 아하 참나. 보험사 도망갔습니다. 그 보험사 도망갔습니다. 제가 아까 제일 걱정한 게 뭐였습니까? 보험사 도망갈까봐 도망 못 가게 꽉 붙잡으려고 계속 가라 하려고 우리 정과장 보고 빨리 서류 준비하고 야간 접수하라고 그랬는데요. 라는 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날 밤 한잔했다는 제목과 함께 한문철 변호사는 라이브 방송을 켜 화가 난 말투로 보험사에서는 한문철과 무관하게 취하를 할 계획이 있었다 라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며, 그러던 도중 아이의 큰아버지가 보육원 원장에게 들은 내용을 말해주게 됩니다. 내용은 보육원 원장이 해당 한문철TV 영상을 보았고 우리 보육원이 언급되어 타격이 올 수 있을 것 같으니 해당 영상을 지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보도 아닌 우리의 킹갓 한문철 변호사님은 해당 발언의 의도를 한눈에 꿰뚫고 62세 원장이 내 유튜브를 볼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보육원을 알고 있는 보험사에서 보육원에 전화를 걸어 영상을 지우도록 압박을 넣은 것일 것이다 라고 하였고,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약한 사람 보면 좀 도와주고 싶고, 불쌍한 사람 보면은 어떻게 내가 힘이 되면 좀 하고 싶고, 근데 거기서 2,690만 원 내라고 알고 따지니까 깎아준다는 게 그것도 결제 올려갖고서 위에서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근데 거기다 대고 애를 비틀어갖고서 정말 못된 보험사입니다. 여기 시설 제가 진짜 이거 주민등록등본 여기 주민등록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원장님은 53년생이세요. 그 밑에 애들이 6명 있어요. 6명이 다 다문화 가정 애들이랍니다. 옛날로 치면 고아원입니다. 고아원. 고객에게 정당하게 줘야 될 돈들은 어떻게 든지 안 주려고 하는 보험사가 진짜 박살낼 수 있었어요. 보험회사에서 한문철TV와는 무관하게 취하할 계획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설의 원장께서 전화해갖고 그거 내려달랍니다. 내려달래요. 내릴까요 말까요? 그 보험사를 박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억울해 죽겠는데 그걸 내려달라고요? 못 내립니다. 그 아이 같이 책임집시다. 라고 아이를 책임진다는 말과 함께 영상을 내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굳은 싸움의 의지를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각종 커뮤니티 유저들은 해당 보험사의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몰려가 갖가지 비난을 퍼붓기 시작하였고, 현재 해당 보험사의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의 댓글은 비난의 댓글로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일어난 일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에는 딱히 사담을 넣지 않겠습니다. 사담을 넣어버리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느 쪽이 잘못을 한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가장 핫한 이슈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정체 모를 것들을 알아보는 데 관심 있으시다면 코트덕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추가사항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들던 금일 아침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라이브를 키셔서 급히 해당 사건의 최신 내용 또한 쿠키 영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한문철님께서는 광고 수익은 얻고 계시나 라이브 시 슈퍼챗은 사용하시지 않았는데 라이브를 하시면서 시청자 1000명, 좋아요 900이 넘으면 슈퍼챗을 열어 아이를 위한 후원을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며, 라이브 시간 동안 동시 시청자 5000명, 좋아요 3000개가 넘게 달성되어 이제 슈퍼챗과
후원 계좌를 개설해 아이를 위한 공식적인 후원을 받겠다는 소식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군요. 이상 가장 최신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코트덕의 이슈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